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올해 초 신년 구상에서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채 대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구조 개혁을 강화해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통상을 둘러싼 주도권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도약이냐 정체냐를 결정지을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 경제를 세계 10위권으로 이끌었던 기존의 추격형 전략이 한계에 직면했고, 비정상적인 관행들이 경제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불균형 등 해결해야 될 구조적 과제들이 산적해 있고, 인구 고령화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2017년부터는 생산 가능 인구도 감소하게 됩니다. 이것은 소리 없이 다가오는 무서운 재앙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비정상적인 관행들을 고치면서 장기간 이어져 온 저성장의 굴레를 끊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과거부터 이어져 온 잘못된 관행과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오랜 시간 이런 많은 문제들에 눈을 감고 본질적인 해결을 피해왔는데, 그래서는 우리의 병이 깊어질 뿐이고 점점 고칠 수 없는 고질병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시작을 해야 합니다. 경제 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해서 이런 고질적인 관행과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국민이 행복해지고 희망의 새 시대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저는 IMF 사태 때 대한민국이 뿌리채 흔들리고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는 것을 보면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서 우리 경제를 튼튼한 반석 위에 올리고 국민 행복 시대를 여는 것이 저의 사명이자 정치 신념입니다. 이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2017년에 3%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 성장률을 4%대로 끌어올리고 고용률 70%를 달성하고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을 넘어 4만 불 시대로 가는 초석을 다져 놓겠습니다.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 경제, 내수 수출 균형 경제 등 3대 핵심 전략을 제가 임기 내내 직접 챙기면서 강력하게 추진해서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토대를 마련하고 꺼져가는 성장 엔진을 다시 한번 힘차게 점화해서 모든 국민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기초가 튼튼한 경제는 비정상적인 제도와 관행들을 바로잡는 일에서 출발합니다. 공공부문 개혁, 원칙이 바로 선 시장 경제, 사회 안전망 확충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한 핵심 과제입니다. 우선 공공부문부터 개혁하겠습니다. 그동안 공공부문은 비정상적인 관행과 낮은 생산성이 오랫동안 고착화되었습니다. 이 오랜 관행과 비리가 국가 경제와 국민 경제 발전에 더 이상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철저한 쇄신과
강도 높은 개혁과 체질 변화를 해 나갈 것입니다. 상당수 기관들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부채가 많은 상위 12개 공기업의 복지비가 최근 5년간 3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22조 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처럼 정부 재정 부담을 공기업에 떠넘겨 부실을 키우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비정상적인 관행의 핵심은 방만 경영과 높은 부채 비율 그리고 각종 비리입니다. 방만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경영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할 것입니다. 사업 조정, 자산 매각과 함께 공사체 발행 총량 관리제를 도입하고 정부 정책 사업과 공공기관 자체 사업을 분리해서 관리하는 구분 회계 제도를 확대 적용해서 2017년까지 공공기관의 부채 비율을 200%로 대폭 낮추겠습니다. 원전 비리와 같은 공공기관의 구조적 부패와 불공정 행위도 근본적인 고리를 끊어야 할 것입니다. 뇌물수수 등의 입찰 비리를 한 번이라도 저지른 기관은 입찰 업무를 2년간 조달청에 강제로 위탁하게 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공공기관 퇴직 임직원이 임원으로 취직한 업체와는 2년간 수의 계약을 금지시킬 것입니다. 또 공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적발된 공기업의 명단을 공개하겠습니다. 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방만 경영을 바로잡는 것 못지않게 공공기관의 생산성을 높여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낮은 비용으로 제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조직 안팎으로 경쟁 원리를 과감하게 도입할 것입니다. 철도처럼 공공성은 있으나 경쟁이 필요한 분야는 기업 분할, 자회사 신설 등을 통해서 공공기관 간의 경쟁 체제를 도입하고 임대주택 등 민간 참여가 가능한 공공 서비스 분야는 전국적으로 민간에게 개방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민간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사 중복사업 통폐합을 통해서 정부 재정사업을 향후 3년간 600개 이상 감축하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3개 공적연금에 대해서는 내년에 재정 재계산을 실시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법도 개정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하기 위한 두 번째 과제는 원칙이 바로 선 시장 경제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시장이 공정하지 못하고 경제적 강자가 약자의 경제적 과실을 독차지한다면 시장에서 누가 열심히 일하고 창의력을 발휘하겠습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 고용주와 근로자, 생산자와 소비자 등 경제 주체들 간에 서로 원칙을 지키고 땀 흘린 만큼 공정하게 보답받는 사회가 될 때 모두가 최선을 다하게 될 것이고 그러한 최선의 결집이 국가 전체의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경제 구조를 왜곡시키고 민간의 창의적 혁신을 제약하는 대기업, 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관행과 칸막이식 규제와 높은 진입 장벽을 방패로 현실에 안주하는 행태 그리고 노동시장의 낡은 제도와 관행을 바로 잡을 것입니다. 지난해에 하도급 업자와 가맹점주 등 경제적 약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역대 어느 때보다도 많이 입법화되어서 공정거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을 확실히 정착시켜 현장에서 변화가 체감되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앞으로 관련 기업, 민원인들과 합동으로 TF를 구성해서 새로운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6개월마다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신고 포상금 제도를 하도급 등 불공정 거래 전반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가 권리금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습니다. 권리금 보장 보험을 도입하고 분쟁 조정 기구를 설치해서 임차인이 억울하게 삶의 기반을 잃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세계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노사관계의 생산성부터 끌어올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립적 노사관계를 대화와 타협의 관계로 바꿔야 합니다. 임금과 생산성 간 연계를 강화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불합리한 임금 격차를 줄이고 비정규직 해고 요건을 강화해서 고용보호 격차를 줄여 나갈 것입니다.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정년 연장 등 노사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노동시장 현안들은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소비자의 권리 보호도 대폭 강화하도록 할 것입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ICT 발전 속도에 부합하는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금융 소비자 보호 기능을 전담하는 금융 소비자 보호원 설립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한 세 번째 과제는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우리 경제를 확산하는 혁신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분들과 용기 있게 도전했지만 실패를 경험한 분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합니다. 저는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경제가 여러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주춧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사회보험 사각지대와 획일적인 기초생활보장 등 미흡한 사회 안전망은 불안과 저항의 원인이 되어 경제 혁신의 동력을 약화시켰습니다. 취업자의 절반 이상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비정상적 상황부터 시급히 바로 잡아야 합니다. 특수 형태 업무 종사자는 물론 자영업자와 예술가, 일용 근로자까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실업급여 체계도 일을 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소득이 적어도 일하는 만큼 재산을 늘려갈 수 있도록 본인 저축액만큼 국가도 저축해주는 희망 키움 통장 대상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고 근로장려금 지원액도 늘려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제 혁신의 두 번째 전략은 역동적인 혁신 경제로의 전환입니다. 우리가 7년째 1인당 국민소득 2만 불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기존 성장 방식이 한계에 부딪힌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발상과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것을
창조 경제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한 사람의 창의력과 상상력이 수십만 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입니다. 우리 모두 저마다 다른 소질과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를 국민 개개인의 잠재된 상상력과 창의력을 최대한 끌어내는 창조 경제로 전환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미래가 없고 경제도 살릴 수 없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창조 경제를 통해 신기술, 신산업, 신시장을 개발해서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개척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기존 주력 산업도 창조 경제로 거듭날 때 그 경쟁력이 배가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 1월 다보스 포럼에서 세계적인 IT 기업 CEO들과 만났었습니다. 그분들 모두가 우리의 창조 경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온라인 창조 경제 타운과 내년까지 전국 17개 광역 시도에 설치될 오프라인 창조 경제 혁신 센터는 창조 경제 구현의 핵심이 되고 지역사회 발전과 인재 양성의 요람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창의적 아이디어가 쉽고 빠르게 창업으로 이어지고 창업이 대박으로 이어지는 성공 사례를 만들어서 세계적인 신화를 써내려 가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역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사업화로 연결시키고 지역 주도의 창조경제 구현의 핵심 역할을 하도록 정부와 민간, 중앙과 지방 정부의 역량을 총결집할 것입니다. 벤처 창업 기업이 중소 중견 기업으로 성장하고 더 나아가 글로벌 전문 기업으로 커갈 수 있도록 창업, 성장, 회수 그리고 재도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지원을 강화하고 규제는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기술은행을 설립해서 대기업 등이 보유한 비활용 기술을 창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창업자에 대한 연대 보증도 폐지할 것입니다. 청년 창업과 엔젤 투자 펀드를 7,600억 원까지 추가 확충하고 글로벌 벤처 투자 회사와 공동으로 국내 창업 기업에 투자하는 2,000억 원 규모의 한국형 요즈마 펀드도 조성할 것입니다. 이것을 포함해서 창업 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해 향후 3년간 4조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겠습니다. 창조 경제의 비타민이라고 할 수 있는 과학기술과 ICT, 문화 콘텐츠 등은 우리가 강점을 지닌 분야입니다. 이를 제조업 등 타 산업과 잘 접목한다면 제조업의 혁신은 물론이고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등 새로운 융합 산업이 창출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또 이것을 위해서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를 향후 3년간 120개 사업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역동적인 혁신 경제를 이루기 위해 창조경제와 함께 미래 대비 투자와 해외 진출 촉진도 핵심 과제로 추진해 갈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혁신을 위해 선도적인 미래 대비 투자가 필요합니다. 창조 경제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2017년까지 R&D 투자를 GDP의 5% 수준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세계 최상위 1% 과학자 300명을 유치하고 해외 우수 신진 연구자와 국내 성장을 지원하는 코리아 리서치 펠로우십 제도를 신설해서 대학의 연구 역량도 대폭 강화할 것입니다.
지적재산권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술 이전 소득의 조세를 감면하는 제도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100배 빠른 기가 인터넷, 5세대 이동통신 등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투자가 제때 이루어지도록 해서 인터넷 기반 융합산업의 비약적 발전을 이끌겠습니다. 기후, 환경, 에너지 등 범세계적인 문제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해서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청정 화력과 친환경 자동차, 탄소 포집, 저장 등의 기술 개발 투자를 확대해서 민간의 혁신 활동을 지원하고 소각장, 매립지 등 기피 시설을 친환경 에너지 타운으로 조성하는 시범 사업도 금년부터 시작해서 점차 확대시켜 나갈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해외로 진출해서 새로운 시장을 지속적으로 개척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경제의 수출 의존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전체 중소기업, 중견기업 가운데 2.7%만이 수출을 하고 있고 이 기업들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수 중심의 중소기업들을 수출 역군으로 육성한다면 우리 수출의 무한한 잠재력을 폭발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EU 등과 체결한 9건의 FTA를 발효 중이고 2건의 FTA도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한중 FTA는 물론 연방 3개국과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과의 FTA도 조기에 마무리해서 2017년까지 우리 FTA 시장 규모를 전 세계 GDP 대비 70% 이상으로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7 내지 8%씩 늘고 있는 해외 건설, 플란트 시장 진출 확대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100억 불 규모의 외화 지원 제도를 도입하고 2017년까지 수출금융기관의 자본금과 출연금 2조 3천억 원을 확충해서 수출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대외 경제협력기금 등 원조 자금과 연계한 지원 체제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많은 한류 콘텐츠가 해외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우리 콘텐츠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콘텐츠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수출 금융과 현지 마케팅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경제 혁신을 위한 세 번째 전략은 내수와 수출의 균형 성장입니다. 우리 경제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내수와 수출, 제조업과 서비스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 등 모든 부분이 균형 있게 성장해서 그 결실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합니다. 균형 경제는 내수 기반 확대와 투자 여건 확충, 청년 여성 고용률 제고의 3대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해 갈 것입니다. 내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소비를 짓누르고 있는 가계부채와 전셋값 상승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우선 가계부채부터 확실하게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선진국처럼 고정금리, 장기, 원리금 분할 상환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전환해 가고 이를 위해 세제 혜택과 장기 주택자금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세 자영업자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상품의 지원 한도를 확대하고 지원 요건도 완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2017년까지 가계부채 비율을 지금보다 5% 낮춰서 처음으로 가계부채의 실질적 축소를 이루어내겠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와 소비 위축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전셋값 상승도 잡아내겠습니다. 주택 매매 활성화를 위해 민간 택지에 건설하는 민영주택에 대한 전매 제한을 완화하고 민영주택 청약 가점제와 청약 가격 요건 등 청약 제도를 개선해서 신규 주택 수요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출 것입니다. 주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서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공유형 모기지 등 주택 구입자금 지원도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공공임대 리트 등 민간 자본 참여를 통해서 공공임대 공급 주체를 다양화하고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임대주택 과세 방식을 합리화해서 장기 민간 임대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월세가 확대되는 상황에 맞춰 주택 임대 시장의 패러다임도 바꿔나갈 것입니다. 월세에 대한 소득 공제를 대폭 세액 공제로 전환하고 지원 대상도 중산층까지로 확대해서 월세 부담을 대폭 낮추도록 할 것입니다. 내수 활성화를 통해 균형 경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투자 여건을 확충해야 합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투자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규제 개혁뿐입니다. 투자가 가장 큰 걸림돌인 규제를 반드시 혁파하겠습니다. 한 건 한 건씩 하는 그런 규제 개선을 넘어 앞으로는 규제의 시스템 자체를 개혁해 나갈 것입니다.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만큼의 기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토록 하는 규제 총량제를 도입해서 규제가 늘어날 수 없도록 할 것입니다.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남아있는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시킬 것입니다. 네거티브로의 전환마저 어려운 규제가 있다면 존속 기간이 끝나는 즉시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자동 효력 상실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아울러 지난 1월에 구축한 규제 정보 포털 사이트를 통해 모든 규제의 상세한 현황과 정부의 규제 개선 노력의 결과들을 한 곳에 모아 공개해서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규제 개혁의 과정 하나하나를 제가 규제장관 회의를 통해 직접 챙겨 나갈 것입니다. 서비스 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동안 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진 재정과 R&D, 금융 지원을 서비스 산업에도 제조업 수준으로 적극 확대해서 서비스 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이면서 투자 수요가 많은 보건, 의료, 교육, 금융, 관광,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업은 민관 합동 TF를 통해서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인허가부터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는 전 과정에 걸쳐 불편이 없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 의료 분야의 경우 경제자유구역 내에 투자 개방형 병원 규제를 합리화하고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함께 원격 의료도 활성화할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 투자를 살리기 위해 투자의 걸림돌들을 과감하게 제거하겠습니다. 우선 농지, 산지 등에 대한 입지 규제는 물론 건설, 유통, 관광 등 지역 밀착형 산업에 대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할 것입니다. 첨단 특화 산업단지 조성과 노후 산단 리모델링을 본격화하고 지역에 대한 재정, 금융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 소재 기업들에 대한 인력과 연구 개발 등의 인센티브도 확대해 갈 것입니다.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의 포괄 보조 사업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내수 활성화를 위한 핵심 과제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특히 선진국과 비교해서 크게 취약한 청년과 여성의 고용률을 확실하게 끌어올려야 합니다. 먼저 청년의 취업 단계별 애로 요인을 해소해서 청년 일자리 50만 개를 창출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학벌보다 능력이 중시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우선 금년 말까지 800여 개 모든 직무에 대해 국가 직무 능력 표준 개발을 완료하고 현재 일부 기관에서 시행 중인 직무 능력 평가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취업할 수 있고 취업 후에도 원하는 대학에 가서 공부할 수 있다면 청년 실업 문제가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일학습 병행 제도 참여 기업과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서 선 취업, 후 진학을 정착시키겠습니다. 선 취업한 학생이 향후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전문대학 중 일부는 평생 직업교육기관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대학 진학에서의 재직자 전형 또 계약 학과 등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산업계 수요에 맞게 교육 과정을 개편하고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의 직업교육 과정에 참여한 기업에 대해서 세제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산업단지별로 기업과 학교 간 대화 체계를 구축해서 시범 사업을 시작하고 이것을 단계적으로 늘려갈 것입니다. 아울러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를 완화하기 위해 청년층이 선호하는 서비스 분야 일자리 확대와 함께 산업단지를 청년 친화적 근무 환경으로 바꿔나갈 것입니다. 특히 고졸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과거 재형저축과 유사한 청년희망 키움 통장을 도입해서 중소기업 근무 유인도 강화할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여성 인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경력 단절 문제만 해결되어도 우리 경제는 10%의 여성 인적 자원을 더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우수한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로 경력 단절을 겪지 않도록 생애 주기별로 약한 고리를 해소해서 여성 일자리를 150만 개 만들겠습니다. 내년부터 시간제 보육반을 전국으로 확대해서 근로 유형에 맞는 맞춤형 보육, 돌봄 지원 체계를 정립하고 비정규직과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육아 휴직이 보다 용이하도록 고용보험 지원을 늘리겠습니다. 육아 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대체 인력 뱅크를 확충하고 활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여성에 적합한 일자리 확산을 위해서는 시간 선택제 일자리 활성화가 급선무입니다. 육아, 임신, 간병 등으로 근로 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일제 근무자의
시간 선택제 전환 청구권을 부여하고 추후 전일제로의 복귀를 보장하겠습니다. 시간 선택제로 채용된 근로자도 원하면 전일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전일제 근무자 신규 채용 시 우선 고용 기회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내년이면 한반도가 분단된 지 70년이 됩니다. 너무 오랜 시간 우리는 분단의 아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이번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서 보셨듯이 분단의 비극이 사랑하는 가족과의 천륜을 끊고 만난 후에 또다시 헤어져야 하는 뼈저린 아픔과 고통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이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여는 통일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통일을 이룬 독일도 오래전부터 하나씩 준비해 나가서 성공적인 통일 시대를 열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 반드시 한반도의 통일을 이뤄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대통령 직속으로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켜 체계적이고 건설적인 통일의 방향을 모색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곳에서 한반도의 통일을 준비하고 남북 간의 대화와 민간 교류의 폭을 넓혀갈 것입니다.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과 시민 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국민적 통일 논의를 수렴하고 구체적인 통일 한반도의 청사진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남북 간 세대 간의 통합을 이루어 새로운 시대의 대통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대도약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제대로 실천한다면 청년들은 교육, 의료, 금융, 관광, 콘텐츠 등 선호하는 서비스 분야에서 일할 기회가 늘어날 것입니다. 취업을 위한 스펙 쌓기에서 벗어나서 선취업, 후 진학과 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는 등 취업 여건이 크게 나아질 것입니다. 여성들은 경력 단절 걱정 없이 일할 수 있게 되고 맞춤형 보육 확충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안정적으로 직장을 다닐 수 있을 것입니다. 각 가정들도 그동안 어깨를 무겁게 해온 가계부채, 주거비 부담이 덜어지게 될 것입니다. 벤처기업과 창업자들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있으면 이것을 사업화해서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며 중소기업은 공정거래 환경 속에서 성장의 사다리를 타고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들은 과거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고 나아가 어려울 때마다 희생과 헌신으로 이 나라를 반석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국민들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 경제 혁신에 함께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개년 계획을 아무리 촘촘히 준비했다 하더라도 정부 노력만으로는 실현하기 어렵습니다. 사회 각계각층의 전국적 지지와 적극적 지지와 동참이 있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서로 조금씩 어려움을 나누고 작은 이득을 조금씩 내려놓고 공생과
상생의 길을 열어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노동시장의 과제들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상생하는 합의를 이뤄야만 가능합니다. 기업들도 정부의 규제 개혁 보폭에 호응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를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 협력도 필요합니다. 관련 법안이 적기에 통과되도록 간곡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정부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해서 국민 행복 시대를 열어 나가겠습니다. 3년 동안 연차적으로 계획을 국민들께 투명하게 알려서 모든 국민들이 이해와 관심 속에서 차질 없이 해 나가겠습니다. 미래의 대한민국이 지금 세대와 후손들에게도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나라, 경제적으로 윤택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이 힘을 모아주시고 함께 나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